지금 고1 학생들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여기서 크게 바뀌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대로 진행된다던가 다소 조정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정 과목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러벌고 같은 경우에 고3은 전체 9과목을 자유로 자재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그런 거에 비해서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교에서 좀 컨트롤을 좀 더 하는 듯한 느낌을 받고 있고요. 특히 2학년 사회 과목은 올해 2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4과목이 다 개설되진 않았고요. 한국지리랑 세계사 이 2과목만 진행이 됐습니다. 그것도 이제 학생들이 선택을 받은 건 아니고 학교에서 세팅해서 이렇게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나머지 과목들은 개설되지 않고 2과목만 진행이 됐고요. 3학년 때 같은 경우도 입문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행지라던가 이런 과목들은 개설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전공이랑 맞지 않는 부분들이 개설이 안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대진여고는 어느 정도 인원이 모이지 않으면 개설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학년 때는 큰 특징은 없는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과목 선택하는데 조금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선택 2과목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과 학생들은 여기서 물화생지 중에 2과목을 선택을 할 텐데 문제는 3학년 때 가서 진로 선택 과목 중에 물화생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과학 2는 개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구과학을 만약에 듣게 된다라고 하면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2과목은 2과목 정도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애가 물리랑 지구과학을 선택을 했는데 2학년 때 가게 되면 3학년 때 가서 2과목이 없기 때문에 화학이나 생명과학을 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 데미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에 비해서 2과목은 난이도가 확 상승해 버리기 때문에 원과목을 들었다 하더라도 2과목을 바로 갔을 때 좀 어렵거든요. 난이도 심화가 커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과목 자체를 듣지 않고 2과목을 들어갔을 때는 상대적으로 학습량이 거의 한 10배 이상은 더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그 부분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2과목 하나와 여기서 2개 과목을 선택하는 방법들이 있기는 한데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전공을 선택을 할 때 있어서 전공 적합성에 걸리는 과목들이 대부분 2과목 정도는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화생이라든가 이쪽도 생물과 화학이 같이 엮이게 되고요. 건축국 같은 경우도 물리랑 지구과학이 엮이는 경우가 많아서 한 과목만으로 가는 과목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다만 이제 학생이 뭐 순서 과목 쪽으로도 화학과라던가 수학과라든가 이쪽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다소 데미지가 없을 수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이과를 가는 학생들은 의치아를 생각을 한다던가 또는 공대 쪽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2과목 선택하는 부분들이 조금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구과학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면 그때는 여기 2과목 중에는 하나만 선택을 하고 차선책으로 여기서 2개 선택하는 형태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총 여기 그 기초 과목에서 4과목을 선택을 하게 되고요.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학년 때 특히 이제 건축공이라든가 이제 공간적 구조를 보는 학과를 지원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확통, 미적과 기하가 한 학기 들어가 있습니다. 3학년 때 한 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학생 수학에 대한 선행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확통이나 미적분 같은 경우에는 수능 과목에 포함이 되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기하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진행되는 학교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대부분 2학기 때까지 수업을 다 끝내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1학기 때 조금 빠르게 운영을 해서 1학기 때 어느 정도 진도를 끝마치고요. 2학기 때는 대부분 수능에 대비해서 문제풀이 위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목들도 많은 상태에서 수업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서 특히 이제 그 선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겨울방학 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긴 한데
어찌됐건 뭐 수상학은 반드시 선행을 하시게 될 거고 상학에 따라서는 수투를 조금 수1이나 수투까지를 좀 더 빠르게 당겨주시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여름방학 때 수투 나머지 부분하고 겨울방학 1학년이 마치는 겨울방학 때 수 1, 2와 뒤에 있는 미적분이든 확통이든 기하든 이 부분을 선행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선행에 대한 페이스를 조금 더 빠르게 당겨주지 않으시면 나중에 3학년 때 가서 내신이 조금 무너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기하 같은 경우에 진로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나머지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9등급제로 나오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른 부분들이 있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다만 이제 서울대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과목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교과 이수 기준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교과 이수 기준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이거를 들으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가산점, 그러니까 요거를 안 한다고 해서 뭐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학생부 종합전형은 다소 입학사정관들의 견해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안 했을 때 조금은 데미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시에서도 이걸 가지고 감점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감점을 받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무단결석이 1일 이내라던가 봉사활동이 40시간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이걸 맞추지 못하더라도 감점을 받지는 않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 부분을 다 못 맞춘다라고 그 수능 점수 1점의 감점이 있거든요. 서울대에서 1점의 감점은 당락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극상위권 대학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떨어지고 붙는 아이들의 차이는 0점 몇 점에서 차이가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지금 위쪽의 학생들이 인문 쪽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쪽 학생들이 자연계열 쪽의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문 쪽의 학생들은 역사, 도덕 과목 중에 3과목 반드시 그건 하겠죠? 어차피 3구 과목들을 계속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돼요. 저희가 1학년 때 그 과학 탐구와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합과학 진행하잖아요. 그렇다면 한 과목이 남는데 그 한 과목을 가능하면 3학년 때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쪽 과학사라던가 생활과학, 융합과학 이쪽에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들은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과목 만약에 2학년제 선택을 하게 되면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이거는 9등급제로 나와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로 구성이 될 확률이 높고요. 그렇다 보니까 내신 따기도 많이 어렵고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기록학에서 3학년 때 과학사나 생활과학, 융합과학을 선택을 한다라고 하면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9등급제로 나오진 않고 3등급으로 A, B, C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A, B, C 비율에서 B를 받게 되면 데미지가 매우 클 수 있어요. 왜냐면 A의 비율이 한 33.3%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그 30% 안에 못 든다라고 하면 데미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과 학생들도 꽤나 많이 듣는 수업일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데미지는 좀 덜하다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여기서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수 기준은 그렇게 맞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학 과목 지금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사회 과목 2과목을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1학년 때 한국사랑 통합사회 배우잖아요. 근데 한국사는 사회 과목을 인정을 하진 않거든요. 따라서 이과 학생들도 3학년 때는 가능하면 여기 중에 하나를 들어주시는 게 좋아요. 나머지 과목들은 문과 학생들이 주축을 이루는 과목들이고요. 또 하나는 일반 선택 같은 경우에는 9등급제로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걸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어차피 내가 사회를 1등급을 받는다고 해서 메리트가 크냐?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엮이는 게 있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여행지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뭐 건축공학을 갈 때 뭐 지리적인 이점을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공적 학습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기 중에서 일단은 애들이 많이 듣는 거. 어차피 여기가 관심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닌 거니까 고전과 윤리는 조금 난이도가 있을 확률이 높아서 가능하면 사회문제 탐구나 아니면 여행지리 중에 개설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거하고 반드시 수강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건 이제 가산점이에요. 어찌됐건 서울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1, 2점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산점 2점은 무조건 다 받고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가산점을 받을 때는 요거 2점, 요거 2점, 요거 2점은 아닙니다. 두 개를 하면 2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하고 요거 못하면 2점을 다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 이거 수학과 사회 과목으로 그다음에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과학 과목을 통해서 가산점을 산출하게 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수학 과목 같은 특히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는 퍼스트 확률 통계를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 가산점을 위해서 미적분을 듣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쪽 진로 선택 과목 중에 있는 것들을 하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기하를 듣지는 않겠죠. 그런 애들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경제 수학을 많이 듣기는 해요. 실용 수학이나. 실용 수학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고1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과목들은 솔직히 누군가한테 도움 받기도 어려워요. 학원에서도 개설되는 학원이 없고요. 제가 지금 학생들 많이 보는 인강 사이트를 싹 다 뒤져봤는데 실용 수학은 개설되어 있는 곳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난이도가 많이 쉽기 때문에 수학 그런 부분은 메리트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렇게 쉽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면 데미지가 매우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33.3% A등급에 못 들어온다라고 하면 데미지가 매우 클 수 있어서 조금 꼼꼼하게 준비하는 시험 문제가 쉽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도 대부분 문과 학생이 들을 거예요. 왜냐면 아까 어찌됐건 서울대를 생각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뒤에 있는 수학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경제 수학 나머지는 개설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경제 수학을 반드시 한 과목을 들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맞추는 거 어렵지 않죠. 어차피 이거 다 들으니까 상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진로 일반 생화과목과 진로 한 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반드시 요 과목들 중에 한 과목을 들어주셔야 돼요. 가산점을 위해서라면. 일반 과목으로만 다 구성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요 과목을 사회과 학생들은 반드시 들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과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물리화학 또는 물리생명공학을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 2학년 때, 3학년 때 2과목을 듣겠죠? 거기다 추가적으로 요 과목 중에 하나는 더 수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진로 3과목과 1과 선택 2과목으로 구성을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다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다 녹아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들이 선택지를 주지 않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한 1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픽스해서 모든 학생이 듣게 만들어 둡니다. 대부분이니까 재연고가 좀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배려는 조금 적고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잘한다 또는 시험 문제가 어렵다의 문제를 떠나서 과목 편성상 애들이 3학년 때 내신 따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한 과목을 내려줘요. 상황에 따라서는 기하를 2학년을 내리는 경우가 있고요. 대체적으로 확통을 2학년 때 많이 내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학생이 2학년 때 좀 부담이 되기는 하는데 2학년 때는 3학년 때에 비해서 학습량이 좀 많이 적거든요. 필요한 학습량들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좀 배려한다라고 하면 뭐 아무래도 이쪽은 이런 교육과정 편성표만 놓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좀 정시 쪽의 무게가 좀 더 실려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조금 듭니다. 학생들에 대한 배려도 조금 적은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실 때 우리 애가 어떤 학과를 지원하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테크트리를 타야 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학교 알림이 사이트 가게 되면 이거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내신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진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것들을 다 확인을 하시고 우리에게 좀 더 잘 맞는 우리 애가 만약에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근데 이해하는 거 좋아하고 응용하는 거 좋아해요. 그럼 정시가 좀 더 적합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대진여고 나쁘지 않죠. 정시주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도 하고 학교 분위기 자체가 그래도 공부를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애는 단기적으로 암기하는 거 잘하고 그런 경우라면 이제 주로 이제 내신 땅이 좀 수월하고 학생부 종합적인 포커스가 맞춰진 학교들로 구성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에 1학년 학생들이 내신 평가, 1학기 때 내신 평가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봤을 때도 수행 평가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대부분 학교에서 좀 많이 나오는 데 같은 경우에는 50%도 나와요. 재연구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수행 평가가 50%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수행 평가 비율은 대체적으로 한 평균 한 3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0에서 20 사이가 나오긴 하는데 그걸로 봤을 때는 일단은 수행 평가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평균 커트라인도 좀씩 낮아집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행 평가는 솔직히 내면 억하심정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점수는 주거든요. 근데 이제 내신의 그런 시험에 대한 비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평균이 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시험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대진고가 그렇죠. 대진고 수학이 올해 평균이 36점 정도 나왔어요. 근데 작년에는 수행평가가 30% 들어갔고요. 올해는 수행평가가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학생들이 매우 못하고 또는 시험이 매우 어렵다라고도 볼 수 있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수행평가 비율이 훨씬 높지 않았을까 싶기는 해요. 수행평가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했으면 적어도 뭐 한 30%만 하더라도 한 15% 정도는 먹고 들어가겠죠. 얼추 하면. 대략적으로도 하더라도 이건 상대평가가 아니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점수가 훨씬 더 떨어졌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한 15점 정도? 16점 정도가 떨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수행평가만 놓고 봤을 때도 아직은 학생부 종합전형보다는 정시 쪽이 조금 더 가까운 학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활동들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아요. 수학 같은 경우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대비해서 세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 비율이 적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부 종합 세특, 특히 세특에 좀 무게를 많이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들은 애들은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범위 없이 애들이 PPT를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조금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어떤 교환을 만들고 이렇게 수업을 쫙 진행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PPT 만들어서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보기가 좀 많이 까다롭다 하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과학 실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과 학생들한테는 실험을 하기 때문에 충분히 세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말하기라든가 이런 특히 테스트, 특히 말하기 같은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 만약에 주제를 만약에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 전공과 좀 유사성이 있는 형태로 가져가시는 게 이과 학생들도 예를 들어서 말하기를 뭐 건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한다라고 하면 건축에 대한 것들을 텍스트로 잡아서 말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들은 뭐 형이 하기 때문에 그냥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번 1학년 학생들이 1학기 때 봤던 내신 성적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각 등급을 추산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전형적인 이제 여고 스타일의 성적 분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암기 과목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표준 편차가 낮고 조금 어려워하는 수학이나 과학 쪽에서 표준 편차가 좀 벌어지면서 학생들이 조금 갈리는 그런 형태거든요. 대부분의 여고들이 좀 이렇게 편성이 되게 있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이제 수학이나 과학을 학생들이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도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한국사를 제외하고는 선생님들께서 요 1등급 컷,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좀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누님 말씀드리겠지만 수능이랑 내신은 등급 산출하는 게 조금은 달라요. 퍼센테이지는 동일하긴 한데 수능 같은 경우에는 1등 100점의 비율이 한 7%가 나온다. 그럼 7%까지 1등급 주고 나머지 11%의 나머지 4%를 2등급을 주게 되거든요. 네, 내신은 1등급이 100점이 4%를 넘어가면 2등급부터 시작합니다. 1등급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선생님들께서 어찌됐건 100점은 안 넘어가려고 조절을 많이 하세요. 가끔 이제 이게 실패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다 맞아도 2등급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데미지가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학생의 내신 등급도 보고 표준 편차 평균도 보고 학생들의 뭐 세특도 같이 보기 때문에 얘는 2등급이긴 하지만
100점의 2등급이니까 얘는 거의 1등급이 준하게 봐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교과 전형이라든가 논술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판단될 여지가 없습니다. 100점의 2등급이든 100점의 3등급이든 교과 전형에서 무조건 3등급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교과를 생각한다라고 하면 조금 데미지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진여고에서 교과로 가는 애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과 특히 이과는 그래도 좀 덜하긴 해요. 왜냐면 이과는 지방 의치안이 있어서. 그러니까 문과는 직업을 갈 이유가 없잖아요. 성적이 좋으면. 다만 이제 한의대 같은 경우에는 반수하면서도 많이 가더라고요. 전문직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과에서도 한의대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한 6개, 7개 대학에서 뽑고 있어요. 뭐 대구 한의대라던가 뭐 원광대라던가 우석대라던가 이런 대학에서 뽑고 있긴 하기 때문에 조금 덜하긴 한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의치안으로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4년제 뭐 한양대 이런 데 붙더라도 반수해서 의치안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어찌됐건 의치안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보장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수의대 기준으로 하게 되면 1점대 중반 정도면 지방권, 뭐 지방 거점 국립대에 수의대에 합격이 가능하고요. 치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낮아요. 그거보다 조금 낮고 조선대 치대 같은 경우에는 2등급대 초반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년치 카트라인이 2등급대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2.3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학생들은 조금 더 교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좀 크죠. 근데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뚝뚝 떨어져요. 교과로 갈 수 있는 데가 고대가 있고요. 근데 고대는 최저 등급이 너무 세서 그 다음이 한양대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쭉 내려 국숭세단 라인으로 내려옵니다. 나머지 대학들이 교과가 없어요. 뭐 서강대 없고요. 성균관대 없고요. 나머지 대학이 교과가 없기 때문에 교과는 솔직히 거의 못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크게 상관은 없지만 어찌됐건 내신 따기가 그런 부분에서 내신 관리 좀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특히 암기 과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주의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학생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대진여고는 가면 내신 따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표준 편차가 적은 시험의 특징은 각 등급 코스의 점수가 좁습니다. 그래서 진짜 괜찮은 뭐 고양국제고 같은 경우에는 표준 편차가 한 7, 8 나오거든요. 그러면 한 문제사를 2등급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 86점 정도 받으면 6등급 정도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좁은 시험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따기가 좀 어려운 부분, 실수가 거의 등급을 좌지우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진여고도 마찬가지로 국어라든가 통합사회, 이 한국사 이런 암기 과목에서는 실수를 좀 줄여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암기 과목에 대한 대비가 좀 더 충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국영수 단위가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를 암기 과목이 차지했기 때문에 조금 암기 과목 못해도 국영수 잘 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거의 단위수가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12대 11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의 단위수가 12고요. 암기 과목의 단위수가 11이에요. 한국사 3, 통합사회 4, 통합과학 4. 이렇게 되면 거의 단위수가 비슷하기 때문에 암기 과목을 조금 더 미리 땡겨서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거의 한 2주 전? 그때부터 시험 대비 들어가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고등학교에 와서는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부터는 시작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달 반 정도에서 하기에는 진도가 많이 안 나가죠. 특히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4월 달이 되면 교육과정 편성표라든가 이것이 다 올라오면서 진도 계획표도 나와요. 어디까지를 시험을 보겠다라고. 그걸 보고 암기 과목 먼저 시작해 주셔야 됩니다. 암기 과목은 솔직히 안 들어도 돼요. 수업이 없어도 돼요. 어차피 선생님이 해주시는 거는 이 부분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걸 얘기하는 거지 꼭 암기 그 수업을 안 듣는다고 해서 암기가 안 되는 부분들은 아니니까 그래서 적어도 한 달 전이 되기 전까지 2회에서 3회독 정도를 진행해 주시면 생각보다 애들이 그 뒷부분으로 갈수록 애들이 쫓겨서 암기 과목을 잘 못해요. 마인드들은 그렇죠. 아이 잊어버리는데 한 2주 전에 하지 뭐. 근데 2주 전에 가게 되면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 같은 경우 학원에서 수학, 영어, 국어에 대한 직보가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과제량이 못해도 3배에서 5배 정도 늘어요. 그럼 그거 치여서 과제하고 자고 과제하고 자고 그러다 보면 한 번도 다 못 보고 암기 과목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대진여고 같은 경우에는 일지망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과고라든가 외고라든가 이쪽을 선택을 했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마지막에 트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따위가 특히 국영수는 콘크리트층이 굉장히 두터운 편입니다. 뚫려도 뚫을 수 없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끼리,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어도 걔네들끼리 바뀌고 거의 고정이 돼 있다던가.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는 그렇게 뚫기가 어려운데 솔직히 암기 과목을 중1 때부터 선행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통합사회는 선행 안 하고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통합사회까지 선행하는 사람 별로 못 봤고요. 그나마 통합과학은 뭐 한 겨울방학 때 시간이 되면 국영수하고 시간이 남으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여기서 1등급을 받아버리게 되면 여기서 2, 3등급을 받아도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등급 때 중후반이나 2등급 때 초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학년 1학기 내신이 그래도 한 3등급 때 초반까지는 와야 그 위에 쭉쭉 올라간다고 가정했을 때 상위권 대학 진학이 가능합니다. 뭐 1학기 때 1학기 때 5등급 받았던 애가 그 다음 학기에 1등급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올라가는 것도 대부분 한 등급 올라가도 굉장히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내신 때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이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학생들을 관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학교에서 결정을 하게 돼요. 진단고사 처음에 들어가서 입학고사와 사모모의고사 그리고 중간고사를 가지고. 그래서 학교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관리 받는 애가 쭉 성적 잘 나오는 게 제일 좋거든요. 어찌됐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간고사 대비를 좀 더 신경 써서 진행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교내 경시대회 같은 경우에는 총 1년에 51개의 경시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좀 이제 전공적 합성에 그러니까 선행상이라던가 좀 격까지 빼고 그나마 조금 전공적 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따로 편집해서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이과가 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재학급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대적으로 이과에 많이 쏠려 있다라고 하면 대진여고는 그래도 문과랑 거의 무게균형을 좀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활동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봤을 때 조금 진행을 해볼 만한 것들은 이런 UCC 대회는 생각보다 애들이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영상도 콘티도 짜야 되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것을 상을 좀 학문적인 부분에서 받기가 어렵다라고 하면 5월 달에 있는 UCC 대회는 이제 참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토론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만약에 안 됐을 때 데미지가 조금 있는 편입니다. 내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보다는 좀 오래 그러니까 길게 준비할 수 있는 것들. 그 대신 시간 투자가 매일매일은 적은 그런 것들 위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탐구 발표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탐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나가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또 나갈 만한 게 뭐 인문사회 심포지엄이라든가 아니면 진로 탐색 보고서 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학년들만 참가하는 대회도 우리 애가 조금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하면 어차피 대회를 많이 나가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하나밖에 못 쓰니까. 그렇다고 했을 때는 그런 학생들은 전교생이 같이 붙는 대회에서 상을 받는 게 좋고요. 우리 애가 잘하긴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니다라고 하면 가능하면 이 1학년들만 할 수 있는 대회에서 지원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이제 학종에 대한 부분도 조금 신경 쓰는 부분들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 동아리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독서 같은 경우도 독서 동아리 자체로 만들어 버려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산출물 대회이긴 하지만 동아리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머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이면 못 받으면 땡이거든요. 왜냐면 어디 항목에도 적을 수가 없어요. 상을 준비했다라는 부분들을. 근데 만약에 이걸 동아리로 만들어 버려서 동아리에서 진행을 하는 부분이면 상을 못 받아도 동아리 안에는 적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조금 그래도 머리를 좀 쓰고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동아리 같은 경우도 조금 이 정규 동아리가 그 창의적 체험 동아리나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인근의 학교에 비해서 다소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조금 많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학생들의 배열은 좀 보이기는 해요. 이 A라고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A반, B반이 있는데 A는 1학년이고 대부분 B는 2학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학년을 구분해주면서 동아리 따로 만들어주면서 그 학년에 필요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1, 2학년이 같이 1학년에 의견이 들어가긴 좀 어려워요. 1학년 학생들이 활동을 하기도 좀 어렵고 대부분 2학년 동아리 장이 결정을 하죠. 그리고 방향 맞게 끌고 가죠. 그러다 보니까 2학년 애들은 거의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2학년 때 하면 되니까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기는 이제 A 학년을 아예 구분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에 메리트가 있고요. 조금 문과 쪽에서는 많이 애들이 선호하는 부분들은 영자 신문부와 이 디케브라고 하더라고요. 디케브 같은 경우에는 그 자치 법정의 의미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지원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전공적 합성을 보여주기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하고요. 과학 쪽은 크게 뭐 미는 게 따로 있다고 하진 않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대진여고의 그 포맷은 아닙니다. 네, 학교 홈페이지 어디에도 포맷이 나와 있진 않아서 다른 학교 걸 제가 서랍을 거를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기초교사를 하고 어떤 활동들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미리 세팅을 해 두셔야 돼요. 자율동아리 누누이 말씀드리면 매우 중요합니다. 1년에 하나밖에 못하기 때문에 1학기를 날려버리게 되면 2학년 때 하나밖에 못해요.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안 될 확률이 높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공적 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가 점점씩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전공동아리를, 자율동아리를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 활동 평가나 성과물을 어떻게 낼지 이 부분은 반드시 기재가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이게 만약에 기재가 안 되면 학생들이 산출분이 나왔을 때 제출할 방법이 없고요.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선생님께서 이게 없기 때문에 기록을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드시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문사회 영재학급이고요. 생각보다 여긴 좀 까다롭게 뽑긴 하더라고요. 면접도 보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영재학급을 들어가실 수 있다라고 하면 반드시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특히나 이제 세특이 느낄 수 있거든요. 영재학급을 몇 시간을 진행했다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 메리트가 될 수 있고요. 이 안에서 경시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은 한 학생들만 나갈 수 있는 대회들이 따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야 학종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왜냐면 이제 1학년 마치고 났을 때 내신이 좋지 못하라고 하면 정시로 돌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2학년 때는 모르겠지만 1학년 때는 반드시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 약간 영어를 좀 잘하는 학생들을 따로 이제 모아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자체 시험도 보고 그 다음에 내신도 보고 영어 자기소개서를 써서 1차로 뽑고 면접을 뽑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다라고 하면 메리트가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동아리일수록 학교에서 지원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여기도 참여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수학과학 영재학급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대진여고는 교내 봉사활동도 잘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봉사활동은 교내 봉사는 가능한 최대한 꾹꾹 눌러 담아서 진행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학생들이 방학 때 선행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좀 상위권 대학을 가는 애들은 100에서 150시간 정도의 동아리 봉사활동을 진행을 해요. 근데 그거를 전체 다를 그 교회 봉사로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밤 점심시간 일과 후 전후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연간 20시간까지는 가능하거든요. 그럼 총 하면 그게 60시간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방학 때 한 5, 60시간 정도만 충분히 커버해줘도 봉사활동을 다 채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봉사활동들은 진행하는 게 좋고요. 뭐 이런 급식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병약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오타 났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들은 거기 도움이 돼요. 나중에 자기소개서 쓸 때 도움이 돼요. 나눔, 배려, 갈등. 거기에 되게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 꾸준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래서 뭐 배려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가 있고, 급식 도우미 항상 갈등이 있더라고요. 애들 자기소개서 보면 항상 여기 갈등이 있어요. 그 갈등을 어떻게 중재했고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차피 학생부에는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어찌됐건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은 이제 올해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대학을 진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요. 전문대가 한 13.7%가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4년제 대학교, 여기는 4년제는 서울에 있는 건 아니고 전국에 있는 4년제 대학을 의미합니다. 대학교를 절반 정도 들어갔고요. 생각보다 대진여고는 재수 비율이 높지는 않더라고요. 대부분 애들이 한 절반 정도 차지를 하고 이게 노원구 평균이거든요. 그래서 노원구 평균으로 봤을 때 전문대학교 지원율은 조금 낮고 대학교 진학률은 조금 높고 그다음에 재수 비율은 살짝 더 낮은 형태를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봤을 때 전문대가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학교에서 관리를 좀 한다는 얘기예요. 전문대를 더 넣기가 더 어렵거든요. 지원하기도 어렵고 방법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는 4년대는 지금 많이 가고 의외로 학교가 그래도 좀 타이트함에도 불구하고 재수에 대한 비율은 좀 낮은 것 같아요. 특히 이쪽 학원에서도 재수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정시의 무게가 좀 더 실린 듯 하고 있긴 한데 바뀌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기 때문에 바뀌고 있고 활동들은 바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따라서 뭐 학종을 준비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선행은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내신이 돼야 돼요. 대진여고라 할지라도 3등급을 넘어가는 학생이 인서울권에 붙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조금 그 부분을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뒤에 국어 선생님 모셔갖고 바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